이번 주 한국 증시에서 불과 이틀 간격으로 방향이 정반대로 보이는 공시가 두 개 나왔습니다. 8월 19일 SK 하이닉스가 약 40조 원어치 자기 주식을 사서 전량 없애겠다고 발표했죠. 시장에서는 역대급 주주 환원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당연히 상승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틀 뒤 8월 21일 이번엔 카카오가 회사를 아예 두 개로 나누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번 분할이 기존 주주가 두 회사 주식을 그대로 받는 방식인데도 발표 직후 투자자들은 카카오 주식을 강하게 팔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는 주주를 챙기고 카카오는 주주를 무시하는 건가?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 분할, 물적 분할이 아닙니다. 과거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상장할 때 있었던 핵심 사업 떼어가서 기존 주주는 새 회사 주식을 못 받는 그런 구조와는 다릅니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카카오 주식을 왜 팔았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21일 카카오 이사회가 회사를 카카오 AI와 카카오 X 두 회사로 나누기로 결정했는데요. 나누는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의 기준으로 카카오 AI가 약 36.5%, 카카오 X가 약 63.5%입니다. 그런데 각각 어떤 사업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카카오 AI는 카카오톡, AI, 광고, 커머스처럼 우리가 실제로 매일 쓰는 서비스들을 가져갑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카카오 사업의 대부분은 카카오 AI가 가져가는 거예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와 광고, 커머스를 결합해서 2030년까지 매출 6조 원 이상, AI 일간 활성 이용자 2천만 명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카카오 대표를 맡고 있는 정신아 대표가 이 회사를 이끌 예정이고요. 카카오 X는 표면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투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그 외 투자 자산들을 가져갑니다. 정말 많죠? 쉽게 말하면 카카오가 그동안 키워온 자회사들과 지분들을 한데 모으는 회사입니다. 카카오의 문화발식 지분을 관리하는 전문회사가 탄생하는 건데요. 카카오 X는 2030년까지 매출 10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할 일정을 정리해 볼게요. 올해 12월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서 2027년 1월 1일 분할이 이뤄지고 카카오 AI 재상장과 카카오 X 변경 상장은 2027년 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카카오 분할은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을 구분하는 게 이번 카카오 분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럼 인적 분할이 대체 뭐냐? 인적 분할은 기존의 카카오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라면 분할 이후에 카카오 AI 주식과 카카오 X 주식을 둘 다 받습니다. 지분율 그대로요. 카카오 주식 100주를 갖고 있었다면 분할 이후에는 카카오 AI 몇 주, 카카오 X 몇 주 이렇게 두 회사 주식을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즉 표면적으로 1을 반으로 나누어 0.5, 0.5를 갖게 되는 거예요. 0.5 더하기 0.5가 1과 같으니 기존 카카오 주주가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단순 계산해보면요. 그런데 물적 분할은 다릅니다. 과거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떨어져 나간 게 대표적 사례인데요. 이때 LG화학은 핵심 사업을 떼어서 자회사로 만들고 그 자회사를 새로 상장시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걸 물적 분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경우 기존 LG화학 주주는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직접 받지 못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LG화학이라는 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갖는 거지 주주 개인에게 주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빵집에 크림빵을 사러 갔는데 기존에는 크림빵이 안에 들어가 있던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젠 빵과 크림을 따로 파는 꼴입니다. 문제는 크림을 상황에 따라서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크림을 사재기 해버리면 크림을 구하지 못해 빵만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크림이 빠진 빵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니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기존 크림빵을 즐기는 분들은
크림빵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면서도 기존에 갖고 있던 빵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 자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투자자들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카카오 분할은 이 구조는 아니에요. 주주가 두 회사 주식을 그대로 받는 인적 분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발표 당일 시장은 카카오 주식을 팔았습니다. 형식만 보면 주주에게 불리할 게 없는 구조인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는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여러 자회사 지분들이 한 회사 안에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카카오를 딱 하나의 정체성으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 AI 쪽에 카카오톡, AI, 광고, 커머스 같은 핵심 사업이 집중되면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복잡한 복합기업이 아니라 AI 플랫폼 중심의 사업회사로 좀 더 선명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회사와 투자자산을 분리하면 각 회사의 경영 책임도 분명해지고 성과도 더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고요.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카카오 AI가 지금보다 성장 기업에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평가가 좋아지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죠.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는 이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처럼 핵심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만들고 상장시킨 경험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카카오 주주들이 강하게 제기했던 문제가 바로 쪼개기 상장 이슈였습니다. 회사만 늘려 상장에 돈을 땡긴 거죠. 그런데 상장 이후 주가 관리가 안 되고 계속 떨어지니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쪼개서 올리고 돈 땡기고, 그런데 이후 주가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주식은 가치가 떨어져서 주가가 또 떨어지고, 즉 회사만 좋아지고 주주는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주주가 카카오가 쪼갠다라고 하면 일단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근 2년 카카오는 계열사 수를 147개에서 92개까지 줄이면서 복잡해진 그룹 구조를 정리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카카오 자체를 두 개의 상장사로 나누겠다고 한 겁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정리한다더니 또 상장사를 늘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왔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카카오 주식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앞으로 추가적인 분할 상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또 하나, 카카오엑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 SM,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자회사와 투자 자산들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카카오엑스를 지주회사나 투자회사에 가까운 구조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증시에서 이런 회사들이 보유자산 가치의 단순 합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흔히 지주회사 할인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즉, 카카오를 쪼개면서 받은 반쪽짜리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면서 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본전을 할 걸 괜히 건드려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걱정하는 겁니다. 카카오 분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정리하면 한쪽에는 카카오 AI의 가치 재평가, 사업 집중에 따른 경영 효율에 대한 기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카카오엑스의 투자회사 할인, 시장의 과거 불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불신의 목소리가 커서 투자자는 카카오 주식을 던졌습니다. 같은 날 카카오에서 회사 합병 관련 공시도 나왔는데요. 쪼갠다더니 합병도 한다고 헷갈릴 수 있죠. 그러나 사실 내용은 복잡하지 않은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카카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를 흡수 합병하는 내용입니다.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는 카카오의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향후 카카오에 합쳐진 후 카카오 AI와 카카오 X로 나눠질 때 카카오 X로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카카오는 이번에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 발표 불과 이틀 전 국장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처럼 보이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8월 19일 SK 하이닉스가 약 40조 규모의 자기 주식을 매입한 뒤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규모는 약 2,407만 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3% 규모입니다. 취득기간은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고요. 그런데 사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SK 하이닉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누적 잉여 현금 흐름, 즉 FCF의 50% 범위 내에서 주주 환원을 하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FCF의 50%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쉽게 말해 주주에게 더 많은 걸 주겠다고 선언하면서 기준을 분명히 못 박은 거예요. 여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뿐 아니라 현금 배당도 함께 진행하고 고정 배당과 특별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돈 많이 벌었으니 그만큼 선물 보따리를 제대로 준비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40조 워치 주식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잖아요. 이를 위해 먼저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SK 하이닉스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회사가 회사 돈으로 시장에 있는 하이닉스 주식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수가 줄어드는데요. 주식 수가 줄면 이익을 나눠 갖는 몫이 커집니다. 빵 10개를 10명이서 나누는 것보다 9명이서 나누는 게 1명이 가지는 몫이 커지죠. 즉 자사주를 매입하면 기존의 주주는 더 많은 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SK 하이닉스가 산 자사주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에는 거래가 안 되지만 여전히 회사에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회사가 스스로 산 주식, 즉 자사주를 시장에 안 풀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장에 팔거나 임직원 스톡옵션과 같은 인센티브로 지급할 경우 이 자사주가 다시 주식시장에 풀리게 되고요. 그러면 기존의 자사주 매입으로 해서 내 빵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증가한 것만큼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SK 하이닉스가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각은 주식이 회사 내부로 들어갔다가 다시 시장에 풀리는 경우의 수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즉 자사주 매입으로 내가 가지는 몫이 커졌는데 그 커진 몫을 다시 뺏어가는 일을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커진 내 몫을 확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이번 SK 하이닉스 자사주 취득 및 소각으로 EPS가 약 3.8%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기존 SK 하이닉스 주주는 회사가 번 돈에서 가져가는 이득이 3.8% 늘어나는 거예요. 회사가 돈을 잘 벌어 주주에게 큰 선물을 해주는 거죠. 이를 우리는 주주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주주에게 좋은 결정인데요. 단 조금 더 따져볼 부분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40조 원을 활용해 주주 환원을 하는 건 그만큼 현금을 쓴다는 말이거든요. 현금을 쓰는 만큼 제대로 써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사주를 얼마에 살 것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 가치가 10,000원이라고 판단되는 주식을 5,000원에 사서 없앤다면 남아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거래입니다. 싸게 사서 주식을 없애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가치가 10,000원인 주식을 20,000원에 대량으로 사들인다면 아무리 소각까지 한다고 해도 그게 무조건 좋은 자본 배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싸게 산 만큼 회사의 현금이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함께 봐야 하는데요. 지금 주가가 회사의 실제 가치에 비해 어느 수준인지, 앞으로 필요한 설비 투자 자금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막대한 현금 창출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현재 SK 하이닉스 돈 굉장히 잘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을 굳이 따질 필요 없이 환호만 불러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이번만큼은 기뻐하시면 되는데요. 단 추후 다른 종목 또는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을 따져볼 때는 이 세 가지를 충분히 따져봐야 이 주주 환원이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회사의 상황을 비교해 볼게요. 카카오는 사업을 분리해서 카카오 AI의 가치가 재평가받을 가능성을 노리는 대신 카카오 X가 투자회사로 할인받을 위험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어느 쪽 효과가 더 큰지가 핵심인데요. SK 하이닉스는 현금을 이용해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해서 기존 주주의 경제적 몫을 늘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매입 가격이 합리적이었는지, 앞으로도 이만한 현금 창출력이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 보였던 이 두 공시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 분할과 자본 배분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되는데요. 결국 경영진이 회사가 가진 돈과 사업을 어떻게 배치해야 주주 가치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대표가 누군지가 중요한데요. 워런 버핏이 괜히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을 따진 게 아닙니다. 사업을 나누는 것도 현금으로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는 것도 경영진이 내린 자본과 사업의 배치 결정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와 SK 하이닉스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카카오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AI가 실제로 AI 플랫폼 기업에 가까운 높은 평가를 받는지, 카카오 X가 보유 자산 가치 대비 얼마나 할인받는지, 향후 계열사의 추가적인 분할 상장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카카오 AI의 AI 사업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결국 분할 자체보다 분할 이후 두 회사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숫자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실제 자사주 취득 가격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40조 원 규모 환원 이후에도 첨단 공정과 HBM 같은 필요한 설비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지금의 막대한 FCF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FCF 50% 이상 환원이라는 정책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실행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질문들이 SK 하이닉스의 장기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앞으로 여러분이 투자한 어떤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4가지 질문으로 정리해 볼게요. 분할, 합병, 유상증자,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가, 대규모 투자 같은 공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내 지분이 희석되는가? 둘째, 주당 이익과 현금 흐름은 어떻게 변하는가? 셋째, 회사가 그 돈을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주주 환원보다 높은가? 넷째, 경영진이 만든 가치가 실제로 기존 주주에게 들어오는 구조인가? 그리고 이 4가지를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하고 난 뒤 내가 가진 한 주의 경제적 가치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카카오를 살 것인가, 가지고 갈 것인가, SK 하이닉스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것인가 등 이러한 질문에 답을 내릴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카오는 회사를 나누고 SK 하이닉스는 주식을 없앱니다. 다 회사가 잘 되고 주가가 오르길 바라면서 하는 의사결정이었을 텐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카카오 주가는 급락했고 SK 하이닉스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주가 등락이 아닌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돈을 버니까요. 그리고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머리 아픈 짓을 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4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답에 따라 카카오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했지만 더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 매수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카카오와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는 또 한 번 쓰레기 짓을 한 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과민 반응을 한 것일까요? SK 하이닉스는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